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 도시 텃밭 농사 모임 해밭동이라고 합니다. 저희 해밭동이라는 이름은 5년 전 이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만들게 되었는데요. 해밭동은 해와 밭과 똥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해로부터 온 에너지가 흙과 만나 씨앗을 키우고, 작물은 동물의 몸속으로 들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똥이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에서 생태적 자립을 실험해보고자 시작하게 된 해밭동은 2015년부터 도시의 공유 텃밭인 노들 텃밭, 용산 가족공원, 마포 옥상 텃밭, 부암동 백사실계곡 텃밭 등을 옮겨 다니며 자리 잡고 텃밭 농사를 지었습니다. 텃밭 농사와 생태적 자립을 키워드로 시작한 저희의 고민이 플라스틱 없는 농사와 일상, 묻 생명과의 공존까지 확장되어 공부와 실험을 함께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했던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총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플라스틱 없는 별이라고 이름을 저희가 붙여봤는데요. 텃밭 농사 프로젝트를 이야기합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 기후위기와 함께 이슈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역시 우리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농사에서는 생각보다 비닐이 되게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의 텃밭 농사에서만큼은 플라스틱, 비닐 사용하지 않기로 한번 약속을 정하고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농사에서는 주로 흙에 잡초가 자라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흙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닐로 멀칭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닐을 씌웠을 때 조금 더 편리하고 빈틈없이 땅을 이렇게 메워주기 때문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비닐을 사용하지 않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저희는 되게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닐 사용을 과감하게 제한하고 잡초를 뽑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내해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닐을 사용하는 대신 주변에 건초를 활용한 멀칭을 하면서 비닐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해치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천연 비료인 균 배양체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종자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면서 토종 종자를 이제 주로 농사를 짓고 작물을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농작물의 씨앗을 받아서 내년의 농사도 함께 고민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살리는 농사를 올 한 해 동안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함께 모여서 농사를 짓기는 어려워서 해밭동의 코어 멤버인 요 한 5명 내지 7명 정도 이 팀원들이 모여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봤는데요. 그래서 연초에는 사실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작물로 만든 요리를 좀 나누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오프라인으로 마련되기는 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작은 규모로 진행을 하면서 청년들과 밥상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좀 주력으로 했던 거는 제로 베이스 캠프와 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보름도라는 섬에서 울력을 하게 됐어요. 울력이라는 건 농번기에 농부들이 손을 모아 서로 일을 보태어서 돕는 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보름도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 그룹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주거 커뮤니티 그 팀과 연계해서 이 보름도에서 고구마를 5월에 같이 심었고 10월에 수확하는 것까지 같이 함께 손을 보태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농사를 지으면서 한 3일에서 5일간 캠프를 함께 진행했었는데, 그 이름이 지구생활 캠프예요. 그래서 이 캠프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만 갖춰놓고 이 빈 공간에서 캠핑을 하면서 살아보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낭비하는 물과 전기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실험을 함께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한 끼를 차리기 위해 이 그림에서처럼 불도 피우고, 나무를 해오기도 하고, 풀을 채취하고, 물고기를 잡고 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해가 뜨는 시간에 일어나고 해가 지는 시간에 잠들고 이렇게 자연에 맞춰서 살아갔던 그 경험들이 자기한테
그 도시로 돌아와서 도시에서의 일상에도 되게 큰 활력을 주었던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다음 프로젝트로는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책 모임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해밭동은 매년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텃밭 농사를 짓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공부도 함께 하고자 5년 전부터 이 공부를 계속 지속해 왔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기후 위기와 지구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었는데요. 기후 위기는 2020년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워낙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해밭동도 매년 농사를 지으면서 기후 변화를 몸으로 되게 체감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 매년 작물을 심는 시기가 되게 크게 달라지고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작물이 안정적으로 땅에 뿌리 내리기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상을 꾸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 책들을 선정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구의 절반이라든지 호프 자런의 책이라든지 야생의 법, 휴먼에이지, 인류세, 파란 하늘 빨간 지구와 같은 책들을 좀 읽었고요. 그리고 책 모임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 상황에 따라서 되게 유동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공부 모임을 할 때 사실 책을 읽고 얘기를 하는 게 마냥 재밌지만은 않아서 이런 모임이 되게 꾸준하게 지속되려면 뭐 제밥이라고 하나요? 제밥에 더 관심이 사람들이 많아야 이 모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해 왔는데, 그래서 되게 맛있는 밥상을 같이 나눠 먹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되게 공들여서.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각자 밥상을 차려 먹기도 했고, 실제로 만나서는 각자 요리 하나씩을 준비해 와서 포틀럭 파티를 한다든지 작물에 그때그때 나온 뭐 감자나 가지나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전을 부쳐 먹는다든지 이런 밥상에 대한 이벤트들을 꾸준히 해 왔는데, 올해는 유독 그런 밥상 나눔을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밥상 나눔을 할 때는 각자 집에서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먹기도 했는데, 저희가 올해 길러냈던 작물들을 미리 우편으로 혹은 만나서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요리 재료들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같이 요리를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음 가장 성공적이었던 요리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바질 페스토였던 것 같은데, 요리라고 하기는 어려운가요? 근데 바질 농사가 워낙 잘 돼서 그 바질들을 수확해서 자 그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같이 페스토를 만들어서 파스타를 해 먹었던 그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온라인 모임, 오프라인 모임도 같이 지속을 해 왔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는 손해모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손해모험 프로젝트는 사실 플라스틱 없는 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는데, 텃밭 농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는 어떻게 제로 웨이스트, 제로 플라스틱을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런 막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삶은 사실 되게 '손 바쁜 삶이 될 수도 삶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막 바쁘게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고 내 일상을 내 손으로 만든 무언가로 채워가는 일이 되게 즐겁다고 느끼기도 했고 '그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워낙 또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런 워크숍을 기획하고 또 주변의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 워크숍이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 정말 원하는 소수의 저희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는 그 키트를 배송해 줘서 같이 화상을 켜 놓고 진행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었던 건 샴푸바인데요. 샴푸나 클렌저, 린스, 바디워시라든지 이런 세정제들이 다 모두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샴푸바를 하나 만들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알맹상점과 같은 리필 스테이션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도 어쨌든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을 끊임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형태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샴푸바를 함께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가장 잘 맞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맞춤 샴푸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뭔가 막 쓰레기를 줄인다거나 플라스틱과는 오히려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연물 벽 장식을 만드는 걸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내 공간을 자연과 조금 더 가깝게 꾸며보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무언가를 돈을 주고 사고 소비하는 게 사실 가장 쉽고 편리하지만 저희는 굳이 그런 어떤 불편함과 쓸모없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런 자연물을 활용한 장식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봉제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어서 봉제산을 산책하면서 나의 재료들을 구해보고 그걸 이제 실로 엮어서 이렇게 벽장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옷을 만드는 바느질 워크숍도 같이 열었었어요. 이거는 저와 몇몇 친구들이 치앙마이에서 복태라는 분과 함께 이런 태국식 바느질, 치앙마이식 바느질을 배워와서 그걸 친구들이랑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이건 역시 어떤 우리가 익숙하게 적응해왔던 그런 소비의 굴레에서 좀 벗어난 내가 굳이 내 옷을 직접 만드는 이런 경험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도 굉장히 쉬운 편이고 내가 원하는 천과 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재미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워크숍도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보험 다음으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뉴스레터 발행인데요. 원래 계획은 이제 계절마다 이걸 보내자, 뉴스레터를 발행하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약간 뭐 워크숍이며 농사일이며 굉장히 바빠져가지고 사실 이거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3, 4월 호랑 봄호랑 5, 6월 초여름호 이렇게 2편 정도가 발행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화두에 대한 이야기나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제철 음식의 레시피를 담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시작을 했는데 사실 가을호가 발행이 되지 못했고 겨울호는 아직 준비 중이어서 12월, 1월 중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저희 해봤던 건 올 한 해를 이런 프로젝트들을 아름아름 작게 작게 하면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의 키워드는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었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정됐던 모든 프로젝트를 다 해내지는 못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도 남기는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실 내가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요. 그럼에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약간 작게 작게 근근히 만나면서 서로에게 안부도 묻기도 하고 에너지를 좀 주고받기도 하면서 재밌는 실험들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뿐만이 아니라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든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에 대해서도 되게 유심히 관찰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텃밭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들, 그리고 작물들, 호주 산불 당시 삶의 터전을 잃었던 동물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받는 동물들이라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기도 했고, 이 지구에 모두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올해도 내년에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였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